정화를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병화와의 차이입니다. 병화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동시에 동등하게 비추겠죠. 하지만 정화는 다릅니다. 정화는 선택을 합니다. 자신이 비출 대상을 고르고 그 대상에게만 집중을 하는 거죠. 이 선택이 정화의 완성입니다. 선택하지 않은 것은 정화의 빛 안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화를 가진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따뜻하지 않은 것은 성격의 결함이 아니고요. 선택을 통해서만 자신의 기운이 제대로 작동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쪽에서는 차갑게 느끼고 선택된 쪽에서는 그 어떤 기운보다 깊고 지속적인 온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정화의 온기는 거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멀리 있으면 느낄 수 없고 가까이 와야 비로소 그 진짜 열기가 닿습니다. 정화는 오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가오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온기가 닿지 않을 뿐입니다. 정화의 세 가지 구조적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비를 포기하고 농도를 택한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정화는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면 주변이 사라집니다. 병화가 넓게 퍼져서 많은 것을 동시에 자라게 한다면 정화는 하나를 향해 깊게 파고들어서 그것을 가장 높은 온도까지 올립니다. 이 집중의 강도가 정화를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타인이 도달하지 못하는 깊이를 만들게 합니다. 너비는 항상 포기의 결과입니다. 정화는 그 포기를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개되지 않는 헌신, 선택된 사람만이 안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정화의 온기는 공개적으로 발산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사람에게 자신이 선택한 방식으로 조용히 전달됩니다. 이것이 정화를 가진 사람을 외부에서 보면 냉정하거나 차갑게 느껴지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 온기가 아직 그 사람을 향해서 방향을 잡지 않은 것뿐이에요. 일단 선택된 사람에게 전달되는 정화의 헌신은 그 깊이와 지속성에서 비교 대상을 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재련의 기술인데요. 가열이 완성이다. 정화는 금속을 가열하는 불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파괴가 아닙니다. 재련인 거죠. 금속이 원하는 형태로 완성되려면 반드시 열을 통과해야 합니다. 정화를 가진 사람이 특정 대상에 집착에 가까운 몰입을 보이는 것은 그 대상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열기를 통해서 그것을 완성시키려는 재련의 본능에서 비롯됩니다. 정화가 왜 희생인자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대입이 될 거예요. 자, 정화 에너지의 건강한 작동과 왜곡된 작동을 알아볼 건데요. 먼저 정화가 건강하게 작동을 할 때 이러한 모습을 보이겠죠. 하나에 깊이 파고들어서 타인이 도달하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 또 선택한 관계와 과제에 깊고 지속적인 헌신을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내면의 탐구가 깊어져서 독보적인 통찰력과 관점을 갖게 된다. 대상의 본질적 가치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실행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긍정적으로 또 건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반대로 부정적으로 또 왜곡되어서 작동되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건 이런 겁니다. 집중이 집착으로 변해서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한 점에 고착되고 있다. 선택받지 못한 것들에 대한 무관심이 냉담함으로 오해받아서 갈등이 생기고 있다. 내면으로의 과도한 침잠으로 현실 감각을 잃거나 고립되고 있다. 자신의 기준으로 타인을 재련하려 들면서 아주 통제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자, 정화를 한 줄로 본질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선택하지 않은 것은 정화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택이 곧 완성의 기운입니다. 자, 유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 이유는 음력 8월 가을의 중심에 해당합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성장하고 이제 가을에 수확하는 자리. 그런데 이 수확의 순간은 단순한 결실이 아닙니다. 수확은
심판이에요. 심판. 충분했는가, 충분하지 않았는가, 온전히 익었는가, 아직 덜 익었는가. 그 최종 판정이 내려지는 순간이 지지유가 담고 있는 기운의 본질입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지유를 가진 사람이 완벽주의를 내려내지 못하는 것은 그 자리가 지닌 이 심판의 성격 때문입니다. 유에게서 불완전함이라는 것은 단순한 미완성이 아니에요. 아직 수확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 즉 아직 자신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 내적 기준이 완벽주의의 근원인 거죠. 지지유는 순도를 측정하는 자리입니다. 무엇이 얼마나 순수한가, 무엇이 섞여 있는가를 이 자리는 감지합니다. 유의 까다로움, 그 까다로움은 불만이 아니고요. 정밀한 측정의 결과입니다. 자, 지지유의 세 가지 구조적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협을 허용하지 않죠. 순도가 방식입니다. 자, 유는 금의 기운이 가장 순수하게 응집된 자리입니다. 지지신이 경금의 강건함과 그 외의 기운들을 함께 품은 복합적인 자리라면 지지유는 신금의 기운만을 담습니다. 여기서 신금의 기운이라는 건 천간신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순수성이 지지유를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타협을 유연함이 아닌 자신의 순도를 훼손하는 것으로 느끼게 합니다. 이 기운이 건강하게 작동할 때 그것은 원칙과 기준이 될 수 있고요. 왜곡될 때 그것은 독선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스스로 빛난다. 외부 조명 따위는 필요 없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지지유는 외부의 빛을 반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신금의 기운이 응집된 이 자리는 그 자체로 존재의 광채를 발합니다. 지지유를 일지에 둔 사람이 특별한 노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주목받는 것은 이 존재 자체의 광채 때문인 거죠. 그러나 이 광채는 인공적으로 연출을 하거나 과도하게 드러내려고 할 때 오히려 빛이 약해지는 그러한 구조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의 빛은 존재함으로써 나오는 것이지 드러내려고 애씀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흠집을 즉각적으로 감지한다. 분별의 예리함인데요. 지지유는 아름다움과 추함, 완성과 미완성, 본질과 겉모습을 가르는 예리한 분별력을 가진 자리입니다. 이 분별력이 탁월한 안목으로 발현될 때 지지유를 일지에 둔 사람은 그 어떤 분야에서든 가장 정밀한 감각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별력이 타인에게 향할 때는 상대의 작은 결함도 즉각적으로 감지하면서 반응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나타나겠죠. 지지유의 분별력을 어디를 향해 사용하는가가 이 기운의 건강함을 결정합니다. 지지유의 본질을 한 줄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섞이지 않음으로만 유지되는 순수함을 지닌 자리다. 충분했는가를 묻는 수학의 심판이 삶 전체에 걸쳐서 작동하는 그러한 기운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 일주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이것입니다. 화극금, 즉 불이 금을 극한다는 원리를 파괴로만 해석하면 이 일주의 본질을 놓칩니다. 천간 정화는 지지유를 녹여 없애는 불이 아닙니다. 지지유 안에 이미 존재하는 가치를 향해서 빛을 조준하고 그것이 세상에 보이도록 드러내는 그러한 불입니다. 정유일주의 본령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일주는 없는 가치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이미 존재하지만 세상이 아직 발견되지 못한 가치, 천간 정화의 정밀한 빛으로 먼저 조준하면서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발견이 편재의 재물로 연결되는 거죠. 재물이라고 해서 돈 아니에요. 돈이라고 해서 가면 큰일 나요. 재성은 항상 언제나 현실적인 목표와 꿈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권력을 얻었어. 나 편재 이뤘네.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목표, 편재 꿈이 커야죠. 그죠? 그 꿈을 이뤘을 때 반드시 편관으로 결과가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편재의 꿈을 이뤘는데 정관으로 돌아오거나 관 자체가 아예 성립이 되지 않았어 라고 하면 그 편재를 이루는 그 과정이
불투명했거나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관이라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자한테 관, 남자 배우자 직장명예 그런 쓸데없는 게 아니고 오직 상대를 배려하고 눈치 보는 거다. 내가 다소 불편함과 제약이 있지만 그걸 이겨내는 그 순간 나는 좀 반듯해 보일 수 있다라는 게 관이라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유일주의 핵심 역량은 창조가 아니라 발견과 증명입니다. 정유는 가치를 만드는 명식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직 보지 못한 가치를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발견하고 증명하는 그러한 명식인 거죠. 그 발견의 정밀함이 이 일주의 핵심 역량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천간 정화에게 지지유는 장생지입니다. 장생은 생명력이 새롭게 시작되는 가장 활기찬 자리이죠. 일지에 편재이자 장생지를 동시에 두고 있다는 것은 재물을 향한 돈 아니라고 했어요. 현실적인 목표와 꿈을 향한 감각과 그것을 다루는 능력이 삶의 토대에 뿌리 깊이 내재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구조는 단순히 재물복이 있다, 재물복이 없다, 있다. 이거 진짜 바로잡아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그런 말 이상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주팔자에 재성이 있어서 돈이 있다, 재물복이 있다. 아니라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입 아프다. 자, 그리고 자신이 가진 타고난 안목과 전문성이 곧바로 가치로 전환되는 선순환이 일주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유일주는요. 그래서 이 선순환이 작동하기 위한 조건은 하나입니다. 자신이 가진 안목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는 천을귀인 뭐 이런 거 있어요. 그죠? 그래서 드러낼 때 활성화되는 귀인의 기운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 쓰지 마세요. 아셨죠? 자, 정유일주는 일주 자체가 천을귀인을 품고 있습니다. 천을귀인은 위기 순간에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도움이 나타나는 길신이다 라고 예로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요. 그러나 이 귀인의 기운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이 기운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천을귀인의 기운은 자신의 가치를 세상에 적극적으로 드러낼 때 활성화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와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빛이 닿는 곳에 사람이 모이는 것처럼 자신의 발견 능력을 세상에 드러낼 때 그것을 알아보는 귀인이 나타난다라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정유일주의 귀인 기운은 기다리면 오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면 만나지는 그러한 자리다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천간 정화에게 지지유는 편재입니다. 정제가 정해진 규격 안에서 안정적으로 현실적인 목표와 꿈을 이루려고 든다면 편제는 규격 바깥에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자신만의 안목과 기획력을 통해서 형성되는 그러한 현실적인 큰 꿈과 큰 목표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일지에 편제를 두고 있다는 것은 정유일주의 일상 자체가 꿈을 확장을 하는 그러한 지향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측 가능하고 정규적인 경로보다는 자신의 직관과 발견의 감각이 포착한 기회에서 더 큰 현실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형성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정유일주의 심층 특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보다 먼저 가치를 발견한다 라고 첫 번째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정유일주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발견의 감각입니다. 세상이 아직 주목하지 않은 것, 타인이 지나치는 것 가운데서 본질적인 가치를 먼저 포착하는 능력이 이 일주에게 자연스럽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정보든 기회든 마찬가지예요. 정유일주가 어떻게 저것을 알아봤을까라는 평가를 받는 것은 특별한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천간 정화가 조준하고 지지유가 측정하는 방식이 이 명식의 일상적인 작동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완벽주의는 결함이 아니라 안목에서 비롯된다라고 또 한번 정의할 수 있는데요. 정유일주의 완벽주의는 단순한 성향이 아닙니다. 자신이 발견할 수 있는 가치의 수준과 현재 자신이 구축한 수준 사이의 간격을 지속적으로 감지하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더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멈출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 간격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안목이 성장할수록 기준도 함께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정유일주가 배워야 하는 것은 간격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간격이 있는 상태에서도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용기인 거죠. 그 용기 없이는 천을기인도 그리고 편재라는 그 아주 큰 꿈의 선순환도 절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겉모습과 깊이 상처받는 내면의 공존도 가지고 있는 게 정유인데요. 정유일주는 타인에게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지지유가 바라는 자체적인 광채와 천간 정화의 집중된 빛이 결합되면서 독특한 존재감이 자연스럽게 발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내면은 매우 섬세하고 상처를 깊이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지유의 순도 높은 기운은 불순물이 스며들 때 그 충격을 훨씬 크게 감지합니다. 한 번 받은 상처가 예상보다 오래 남고 그 흔적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구조를 모르거나 또 모르는 주변 사람들은 정유일주가 왜 갑자기 거리를 두는지, 왜 그렇게까지 반응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쌓인 것이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은 것이죠. 인정욕구와 초연함 사이에서의 어떤 평생 과제를 안고 가는 게 또 정유일주인데요. 정유일주는 겉으로는 타인의 평가에 무관심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자신이 발견하고 구현한 가치를 누군가가 정확하게 알아봐 주기를 강하게 원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드러내는 것은 지지유의 순도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렇다고 드러내지 않으면 알아봐주는 사람은 만날 수 없는 거죠. 만나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 욕구 사이에서 자신만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정유일주의 평생 핵심 과제가 되겠습니다. 정유일주의 재물이나 관계 구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일주는 드러낼 때 비로소 선순환이 작동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정유일주의 재물을 이해하는 핵심은 편재의 작동 방식에 있습니다. 재성 돈 아니라고 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편재는 정해진 방식으로 오는 그러한 현실적인 목표와 꿈이 아니에요. 자신만의 독특한 안목과 기획력을 통해서 타인이 보지 못한 가치에서 형성되는 그러한 재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유일주에게 가장 강력한 재물의 원천은 지지유의 정밀한 분별력과 천간 정화에 집중된 통찰이 결합된 그 발견의 능력 자체입니다. 그러나 이 능력이 내부에만 머물면 절대로 재물이 되지 않습니다. 빛이 있어도 조준하지 않으면 대상에 닿지 않는 것처럼 정유일주의 재물은 자신의 안목과 발견을 세상에 볼 수 있는 형태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꺼내 놓을 때 비로소 물질적 가치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선순환을 작동시키는 첫 번째 행동이 정유일주 재물 전략의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유일주에게 가격으로 경쟁하는 것은 강점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이 명식이 가진 지지유의 희소한 분별력과 천간 정화의 정밀한 안목 가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방식으로 포지셔닝 되는 거죠. 자신의 기준으로 설정한 가치를 세상이 인정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정유일주 재물 전략의 핵심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관계 구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견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의 간격인데요. 정유일주는 관계에서도 발견의 감각이 작동합니다. 타인이 알아보지 못한 상대의 가치를 먼저 발견할 수 있고요. 그 발견을 바탕으로 관계를 시작합니다. 그 발견이 정확할 때 정유일주는 타고난 안목의 소유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발견이 자신의 이상에 투영된 것이었을 때는 현실의 상대가 그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실망을 반드시 느끼게 됩니다. 요거는 정유일주뿐만이 아니라 그 일지 재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일지의 재성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상대를 좋아할까, 내가 어떤 여자를 선호하고 어떤 배우자를 선호할 것이냐, 내가 어떤 남자를 선호하고 어떤 배우자를 선호할 것이냐를 보면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걸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선호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자, 정유일주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것은요, 상대를 발견하는 것과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서의 균형입니다.
지지, 유의 분별력으로 모든 관계를 측정하면 그 기준을 통과하는 상대가 없을 수 있습니다. 흠집이 있는 것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의일주의 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정의일주의 그림자와 대운 전략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그림자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안목이 자신을 가장 가혹하게 심판한다. 탁월한 안목은 외부에 향할 때 강점이 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향할 때는 가장 가혹한 심판이 될 수 있어요. 정일주가 자신의 작업에 그러니까 자기가 작업한 거, 그 다음에 어떤 작품도 마찬가지고요. 상품도 마찬가지, 그리고 아이디어도 마찬가지. 그것을 세상에 내놓지 못하는 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지지, 유의 분별력이 설정한 기준에서 자신의 결과물이 아직 미치지 못한다는 그러한 판단이 먼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은 안목이 성장할수록 함께 높아지는데요. 출발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다 보면 영원히 출발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상처를 드러내지 않고 내부에서 오래 처리한다. 지지, 유의 순수함은 불순물에 대한 감지 속도가 대단히 빠른 만큼 상처받는 속도도 매우 빨라요. 그리고 그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정의일주는 상처받는 것을 즉각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내부에서 천천히 처리합니다. 그 처리 과정이 길어질수록 에너지가 소진되고 외부에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거리두기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드러내지 않는 것을 품위로 착각한다. 지지, 유의 배타성은 자신의 가치를 과도하게 드러내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것이 때로는 스스로를 세상에 내놓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천간 정화의 빛은 켜져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꺼진 불꽃은 아무것도 비추지 못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허용이 아니고요. 자신의 발견 능력을 세상과 나누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내가 발견한 대로 세상이 알아봐 주기를 기다린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정의일주는 자신이 발견한 가치를 세상이 결국은 알아볼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발견된 가치는 증명이 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천간 정화의 빛이 지지 이유를 향해서 조준해야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처럼 자신의 발견이 그러니까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작업이 기다림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셔요. 자, 그리고 대운의 시기별 전략으로 보면요. 일단 목대운이다. 그러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가장 적극적인 시기, 그 준비를 마감하고 무대에 오를 최적의 타이밍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화대운에서는 무리한 확장보다 내실을 다지는 기간으로 설계를 하고 에너지 총량을 관리하는 거, 그리고 그거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일의 확산 아니면 그러니까 공격적이냐 아니면 보수적이냐,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그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리를 꼭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토기운에서는 장기적으로 자산 형성에 집중을 해야 돼요. 빠른 결과보다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데 에너지를 써야 하고요. 그리고 금대운에서는 전문성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최적기니까 자신의 안목이 가장 선명하게 작동하는 시기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수대운에서는 외부 활동보다 내면의 재정비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다음 목대운을 위한 에너지 비축의 시간으로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고 눈치 보는 거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전환하는 로드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발견해서 증명인데요. 안목의 출구를 만든다. 내부의 발견을 외부로 꺼낸다. 이게 첫 번째인데, 자신이 발견한 그 가치가 내면에만 머물면 재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 발견을 세상에 볼 수 있는 형태로 꺼내놓는 첫 시도를 하셔야 돼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인정을 받으세요. 그리고 피드백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을 드러낼 때 활성화되는 게 천을귀인이라고 했어요. 천을귀인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냥 누가 와서 도와주고 항상 좋은 일 생기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드러낼 때 활성화되는 거예요.
자신의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들과 의도적으로 교류를 하셔야 돼요. 귀인은 준비된 빛 앞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나러 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상처 표현의 채널을 만든다. 내부 소각을 막는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상처가 내부에서 오래 처리되면서 에너지가 소진되겠죠. 그래서 글쓰기, 예술적 표현, 신뢰하는 관계에서의 대화, 자신에게 맞는 표현의 출구를 반드시 마련하셔야 됩니다. 천간 정화의 빛이 내부를 향해 계속 타들어가지 않도록 출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오프 스테이지의 마감일을 정한다. 무기한 준비는 없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준비 기간을 무기한으로 열어두지 마십시오. 몇 월까지 준비, 몇 월에 세상에 내놓는다 형식으로 오프 스테이지에 대한 명확한 기한을 설정을 하셔야 돼요. 마감일 없는 준비는 영원한 준비로만 끝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정유일주에게 빛은 켜져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는 그런 발견은 발견이 아닙니다. 자신이 먼저 발견한 것을 자신이 먼저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천을개인은 준비된 빛 앞에 나타납니다. 내가 움직였을 때 다가오는 거예요.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